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검찰청장과 관련해 저를 기소했을 때 명백히 검찰청법과 내부 절차를 전부 어긴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를 기소했을 때 제가 이거는 명백히 검찰청법과 내부 절차를 전부 다 어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바로 법무부에서도 이거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커서 감찰 대상이다 이런 공식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고발을 반드시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시기는 가만 보니까 이게 직권남용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채널A 기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찰,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으로 착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또 못하게 했잖아요. 무슨 인권부로 넘겨라, 뭐 이렇게 하더니 또 느닷없이 다 지나고 나서 수사 지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선수들끼리 보이기에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직권남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자들의 제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그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무부에서도 직권남용 소지가 커서 감찰 대상이라는 공식 발표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채널A 기자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착수한 건데 그걸 못하게 했다며 느닷없이 지나서 수사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소위 선수들끼리 보기엔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런 것조차도 직권남용이 계속되고 있고 또 내부자들의 제보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최 당선인은 자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데 대해서는 검찰을 욕먹이는 건 항상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들이다. 그런 행태가 가장 응축돼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제 사건의 기소 과정이었다며 억지 기소를 해야 하니까 마구잡이로 갖다 붙인 증거들이 무려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마구잡이 수사는 최강욱 당선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치검찰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끊임없는 기획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유재수 전 부시장, 거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마구잡이 수사는 차고 넘치는 수준입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검찰은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쪽에서는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비판했고 재판부도 검찰 탓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탓에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13명의 변호인만 참석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를 이끈 김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장을 포함한 검사 7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해 재판을 준비할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검찰은 공공수사 등을 언급하며 3개월 뒤에나 열람 등사가 가능하고 재판도 그때 다시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김태훈 부장검사가 직접 말했는데요. 지난 1월 29일 공소 제기 이후 공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계속 중이다. 코로나로 시일이 경과했고 최근 본격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중인 사건은 공범 혐의 관련 사건으로 모두 5건 20명으로 일부 분리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26조의 32항에서 열거한 증거 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장애 등의 사유 때문에 즉시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서면 교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 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 종결이나 공소 제기 등으로 이런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어권 보장이나 원활한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수사에 소요되는 2개월,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1개월을 포함해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기일도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개되면 어떨까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에 변호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변호인 최태강 변호사는 처음 얘기를 들었다.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기소를 한 상황이다. 방어권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겁니다. 이에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검찰에게 경고했는데요. 그는 법률상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하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위법이란 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쟁점을 정리하거나 공판 진행에 관한 소송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도 열람 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다. 현실적으로 수사기록 열람 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인다. 검찰에서 잘 살펴서 조속하게 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검찰을 향해 경고한 겁니다. 김태은 부장검사는 수사기록 목록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람 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끝났는데요. 2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29일에 진행됩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영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가운데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특히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1월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취재진에게 정말 제가 울산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라고 반발했는데요.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못하면,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자신들이 기획한 사건조차 끼워 맞추기 조사도 제대로 못한 채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여권 인사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놓은 건데요. 이제 와서 재판을 하려니 논리도 증거도 없는 기소만 있는 사건이 드러나게 되자 재판을 3개월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이 어이없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 행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에서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위한 시간 벌기용 개수작인 거죠. 정경심 교수 재판 때와 판박이같이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시점에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또 지금 당장 사건 기록이 공개된다면
자신들의 수사의 논리와 근거에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니 이를 막아보자는 의도인 거죠. 왜 정치검찰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알게 됩니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정치검찰들은 이렇게 정권을 흔들며 생존해 왔던 거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그 죗값을 물어 단죄해야 합니다. 그게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정치검찰, 아니 정치공화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